경매 최저가가 지금 이제 3회차이기 때문에 네. 두 번 유찰.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한 7개, 8개 정도 업로딩 했는데 그동안 최저가에 물론 낙찰이 되진 않지만 최저가 대비 과거 시점 연도를 봤을 때 19년도가 찍힌 게 지금 제 기억에 최초예요. 맞아요. 앞에 네. 일자는 처음 보죠. 이게 19년 11월 가격대 정도거든요. 홍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좀 살 것 같아요 이제. 네, 아까도 술 먹어서 힘들으시더니 이제 괜찮으신가 봐요. 일미 돼지국밥이라고. 역시. 진짜 좋아하는 돼지국밥집 있잖아요 여기 근처에. 혹시나 성수동 오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래서 맛집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거기는 근데 진짜 그 부산에서 먹는 느낌이에요 돼지국밥이 맛이. 부산도 저렇게 안 맛있어요. 오늘 할 얘기 많을 것 같아요. 성동구 나와바리잖아요. 이게 최근 1년 동안 네. 성동구 내에 있는 아파트가 낙찰이 한 건 됐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물건 자체가 안 나왔거든요, 성동구는. 근데 한 건은 너무하지 않아? 요즘 그래도 좀 요 근래 한 두세 달을 보면 그래도 이제 물건들이 조금씩 나오기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하죠. 네. 아파트도 좀 나오고 상가나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먼저 사건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사건 번호는 동부 1개 202 타경 513802고요. 네. 이미경매입니다. 네. 주소 말씀해 주실까요? 네. 주소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1가 1500, 금호 삼성 레미안 303동의 2층 물건이에요. 세대수가 582세대고 사용 승인일이 2002년 6월. 이게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고 네. 저는 여기가 응봉동인 줄 알았어요. 응봉동. 네,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집이 요 근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응봉이나 금호나 옥수나 다 제 느낌에는 거기서 거긴데 뭐 또 그런 차이가 있나 보죠. 동이 네. 응봉동인 줄 행정구역상. 알았다는 거죠. 거기서 거기죠. 그렇고 감정가액이 11억 6천. 와 너무 비싸다. 11억 6천. 이게 지금 59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사용 승인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2년이면 벌써 21년, 22년 차인데 그때 59제곱이랑 지금 59제곱을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옛날 구조다는 네. 말씀이시죠? 지금 59제곱은 막 예전 거 30평대처럼 느껴질 정도로 거의 뭐 들어가면 오른쪽에 방 있고 네. 저기 이제 화장실 있고 양쪽에 방 있고 그냥 그게 끝인 뭐 그런 형태일 거거든요. 근데 진짜 59제곱인데 아무리 성동구라고 해도 11억 6천? 22년 4월에 감정이 됐거든요. 그럼 꼭대기에 네. 된 거죠? 가장 비싸기 뭐 직전 거의 뭐 한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97 정도에서 감정이 된 것 같은데 정말 비싸죠. 네. 지지난번에 촬영했던 서대문구 홍운동에 있는 그 벽산 아파트 네. 85제곱인데 8억이었잖아요. 8억이었고 뭐 최저가가 뭐 5억대였죠. 근데 그게 더 큰 평수인데 게다가 그거는 지하철역도 이 물건보다 지금 가까워요. 가깝죠. 네. 최근 호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호가가 뭐 1층 기준으로 한 9억 3천 정도. 그리고 이제 고층의 남양의 울수리의 뷰가 좋은 곳 기준은 이거 12억 5천. 네. 이게 이렇게 비싸지려면 거의 3억 차이인데 근데 여기는 뷰가 나올 데가 없는데. 뷰가 이제 저도 한강뷰일까라고 해서 봤더니 한강뷰는 아니고 앞에 응봉산이 있어가지고. 응봉산 뷰예요. 네. 전세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전세가는 한 4억 5천에서 6억. 이것도 이제 수리가 되고 뭐 이렇게 확장해놓고 이런 집들은 6억. 그냥 이제 수리 없이 그냥 뭐 그런 것들은 한 4억 5천 정도. 그 정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나? 1억 5천이나 차이가 나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6억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 전 정도에 6억의 전세 계약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6억을 내줘야 되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 10억인데 1억 5천이 차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5억에서 1억 5천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상당히 포션으로 봤을 때 큰 차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전세입자한테 6억을 돌려줘야 돼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런다고 뭐 6억에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안 나가겠죠. 자기가 돈을 만들어야지. 이게 집주인들이 이렇게 무사 안일하게 하면 또 경매 넘어갑니다. 23년 4월 26일에 10층 기준으로 8억 9,900. 그러니까 이제 9억에 거래가 됐고요. 한 달, 두 달? 두 달 좀 안 돼? 네, 2달 좀 안 됐죠. 한 달 반 정도. 그리고 전세가는 23년 5월 1일에 4억 6,500. 전세가율이 한 50% 정도? 그 다음에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특이점이 그 22년도에 뭐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전세가가 그때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최고 비쌀 때 7억 5천에 전세 계약된 게 몇 건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거 거래되는 게 4억 5천이니까 3억이 지금 전세가율 빠지잖아요. 네. 이거 좀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내년에. 뭐 임대차 3법에 적용돼서 갱신했던 것들이 돌아오는데요. 이게 아마 도미노로 아마 터질 겁니다.
물론 이제 집을 잘 고쳐놓고 전세를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거는 뭐 어쨌든 뭐 시장 논리상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전세는 제 생각엔 들어가면 안 돼요. 집주인들이 엄청 탐욕스러운 거예요. 제일 비싸게. 생각해보면 전세값 받았다고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 딴 데 투자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집값이 너무 비싼 데 들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돌려받을 때도 애먹고 그런 사람들은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또 더 비싸게 또 달라고. 그렇죠. 더 달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전세를 받아서 투자를 보통 또 주택에 납니다. 그래서 또 주택을 늘리고 그 주택에서 전세금 받은 걸로 또 주택을 사고 이래가지고 막 3주택, 4주택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정부에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 뭐 해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거 빨리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퇴거자금 대출을 해주면 매매가도 떨어졌는데 그 높았던 전세가에 맞춰서 해주면 거의 뭐 붙어버리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근데 세입자들 나갈 때 돈을 못 받으니까 한 7억 5천인데 지금 4억 5천에 거래되고 있는데 송 사장님 같으면 그 7억 5천에 있겠어요? 안 있지만 집주인도 그 퇴거자금 대출을 받으면 또 그 고금리 시대에 지금 현재 최저가는 얼마 형성돼 있나요? 경매 최저가가 지금 이제 3회차이기 때문에 네. 두 번 유찰돼서 7억 4,240만 원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한 7개, 8개 정도 업로딩 했는데 그동안 최저가에 물론 낙찰이 되진 않지만 최저가 대비 과거 시점 연도를 봤을 때 19년도가 찍힌 게 지금 제 기억에 최초예요. 맞아요. 앞에 네. 일자는 처음 보죠. 이게 19년 11월 가격대 정도거든요. 7억 4천 정도가. 7억 4천이.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하향 국면으로 접어든 건 맞는 것 같다. 큰 흐름에서 봐서. 입지 얘기랑 편의시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여기는 지하철역이 없어요. 없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위성사진으로 보면 옆에 오른쪽에 응봉역이 있고 네. 좌측으로 또 뭐 신금호역도 있고 있거든요. 제가 그 뭐 네이버 도보로 찍어보니까 오른쪽은 19분이 걸리고 좌측은 21분이나 걸려요. 그래서 좌측으로 가면 응봉동이고 우측으로 가면은 옥수동,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북쪽으로 가면은 금호동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금호동이지만 다 언덕으로 가야 돼요. 언덕의 경사도가 상당히 가팔라서 아마 여기는 그 마을버스로 왕십리역을 갈 거예요, 그냥. 그러겠죠. 네. 그 응봉을 갈 바에는 왕십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왕십리만 가면 솔직히 여기서는 사통팔달이잖아요. 왕십리는. 왕십리는 뭐 워낙 네. 여기는 이제 또 차는 편해요. 그 옥수동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동호대교 탈 수 있고 네. 그 성수대교도 바로 탈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동부간선도 있고 강변북로도 있고 주요 간선도로들이 내 집 주변 반경 뭐 몇백 미터 안에 있으니까. 주변에는 여기는 좀 핫한 데가 금남시장이 핫하죠. 금남시장. 여기 제가 알기로는 금호동, 옥수동 이쪽에 연예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뭐 자기 뭐 유튜브나 이런 데 금남시장도 많이 올리더라고요. 정말 이 서울 중심부에 이렇게 또 집값도 비싸고 땅값도 비싼데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시장이.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아직도 막 5, 6천 원짜리 식사가 한 끼 식사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그런 거 찾아 드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그 같고. 금남시장이 이게 연예인들도 많이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트렌디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가게들이 예쁜 가게들이 오밀조밀하게 또 좀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금남시장 가면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네. 그 아파트 앞쪽으로 조그만한 길이 있어요. 네. 그쪽으로도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일본식 라면집도 생겼고 뭐 프랑스 가정식 뭐 한다고 하는 거기는 몇 번 가봤는데 아무튼 맛있는 가게들이 거기도 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금남시장에 맛집 많고 횡단시장 거리가 좀 있죠. 그래도 횡단시장을 잘 아시니까 거기 뭐 맛집이 또 있다면서요. 횡단시장도 맛집이 있죠. 네. 여기 뭐 먹을 텐데 몇 번 찍었죠. 여기도. 참 먹을 텐데 지도를 우리가 곧 그리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또 그 허영만 백반기행도 몇 번 나왔고 횡단시장에 맛집이 많아요. 금남시장에도 뭐 냉면 맛집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비하고 이제- 김태희가 그렇게 간다는 냉면집이 있대요. 여기는 녹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게 아니라 훌륭하죠. 서울 시내에서 이 정도 녹지가 가지고 있기 힘든데 일단 바로 앞에 한강 보수부지인데 여기가 둔치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네. 여기서 쉬어가는 구간. 여기가 이제 퇴적층의 영향으로 이렇게 좀 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기 지금 보시면 청계천, 정릉천, 중랑천이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딱 내려오거든요. 여러 번 언급해드린 이 응봉산 여기가 이제 개나리 명소거든요. 맞아요. 봄에. 그래서 이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거나 이 용비교를 타고 넘어가다 보면 여기 서가지고 사진 이렇게 막 전문가용 사진으로 찍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또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여기 우측에 이제 서울수
서울숲까지는 사실 걸어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뛰어가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왜냐면 이게 차 갖고 오시면 여기 골치 아프거든요. 네. 주차하는데 1시간씩 걸립니다 주말에.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차는 가지고 오지 마시고 가지고 오시면 뭐 저희 가게 앞에 대시거나 그래도 될 것 거기 같아요. 딱지 끊기잖아. 끊기죠. 아니, 제가 발렛으로. 제가 네. 여기 근처에 서울숲 근처에 있는 수영장을 다니거든요. 네네. 야, 성동구는 불법 주차 과태료로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찍습니다. 어마어마. 진짜로 많이 찍더라고요. 저희 그 주차 하시는 분이랑 싸울 뻔했잖아요. 그 건당 1,000원씩 먹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예아저씨기죠. 병원은 빠지지 않고 대학교 병원을 꼭 하나씩 넣으시는데 넣어야죠. 한양대학교 병원 네. 가깝죠. 한양대병원, 한양대가 일단 무척 가까이에 있고, 네, 한양대 병원이 있는데, 약간 이제 걸리는 기억 하나가 제가 구리시에도 한양대 병원이 있었거든요. 아니 여기 한양대 병원은 성골이고 거기는 그렇죠. 약간 육두품. 육두품이고 뭐건 간에 어쨌든 대학병원인데 네. 거기서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육두품이라고 하시지만 이 성골 사람들 빼서 거기다 많이 넣었었어요 초반에. 네. 왜냐면 붐업 시켜야 되니까. 근데 그때 사람이 많이 이미지가 좋진 않구나. 네,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까 여기는 이제 응급할 때만 쓰시고 큰 거는 아산병원으로 가셔라. 아산은 다리 건너서 그냥 이렇게 올림픽 타고 가다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산이 금방 가죠. 학군 여기는 학군이 바로 옆에는 학교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뭐 초등학교가 그나마 찾아본 게 이제 옥수초라고 있는데 옥수초 있고 옥수초인데 금호동에 소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옥수초라고 이름이 명명돼 있고 그래서 옥수초까지도 이 큰 사거리를 지나서 그렇죠. 이렇게 와야 되니까 시장길을 가야 되잖아요. 아이들만 좀 보내기가 조금 불안할 수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뭐 중학교도 광희중? 있긴 있는데 광희중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응봉역에 있는데 거기 있을 건데. 네, 우측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좀 다 애매합니다. 뭐 중학생 정도 되면야 어떻게 다니겠지만, 특히 초등학생은 조금 불안하고, 그리고 뭐 인문계고가 아예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학여고니까 이제 여자애들만 보냈는데, 남자애들은 막 종로나 이런 데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2017년에서야 금호고가 생겨서, 전체 관할구역 안에서 모든 남학생들이 뭐 금호고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권리 분석이랑 가격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예상 가격. 권리 분석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낙찰자가 물건입니다. 부담해야 될 건 없다. 크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등기부를 보면 되게 걱정이 돼 보이거든요. 일단 선수의 저당권 이후로 다 말소니까 아무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흔하게 보는 무슨 은행 이런 데들이 아니고 근저당권자가 일단 1순위 근저당권자도 무슨 보험회사고 2순위 이후로부터는 뭐 대부라고 써 있으면 사람들이 괜히 막 걱정스럽거든요. 잘 모르면 대부업체에서 이분이 돈을 빌린 거고 그냥 1금융이 아닌 뭐 대부업체도 아주 공격적으로 빌려줬더라고요. 원래 대부업체들은 공격적으로 빌려주죠. 아니 이게 지금 그냥 추정되는 채권의 원금만 9억이 넘어요. 넘죠. 아니 12억 정도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80%. 그러니까 이 지금 카인드 대부라고 돼 있는데 이 대부업체는 아마 약간 물릴 것 같아. 물리기도 하고 작년에 야 24, 야, 지금도 11억인데 이제 곧 13억, 14억 갈 거야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작년에 진짜 와. 관리비 미납도 없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무자분께서 직접 소유하고 거주하고 계신데 보통 이 정도로 대부가 막 해서 채무가 쌓일 정도면 대부분 관리비 미납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지금 23년 5월에 확인한 결과로도 체납액이 없으니까 뭐 이분은 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변경된 기록도 있는데 이번에도 변경될 수도 있다.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뭐 7억 4,200에 낙찰이 안 되겠지만 뭐 한 8억 정도에 낙찰이 된다면은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일부 채권액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시간을 주는 거죠. 자기 채권을 다 받기 위해서. 그리고 변경이 안 된다 손 치더라도 이분이 지금 이 소유자분께서 가져갈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명도하는데 조금 애를 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인도명령제도 활용하시고 시간이 좀, 조금 걸리겠네요. 협상을 할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낙찰 가격을 한번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네. 송 사장님이 얼마 예상하시죠? 저는 8억 7,200 예상했는데 8억 7,200 너무 비싼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굉장히 공격적인데? 이쪽을 굉장히 선호하시더라고요. 준용산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도 준용산? 네, 준용산. 그 정도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넘어가면 아니, 용산 여기 사는 구잖아요. 사람이 그 얘기하죠. 여기 사는 사람이 그렇죠 보통. 실제로 뭐 여기 언덕 넘어가면 이제 용산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준용산이라고 하겠죠 본인들. 옥수동 넘어가면 네. 뭐 한남동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최저가 기준 저는 최저가를 9억으로 받고 9억에서 한 5% 정도 저희 보통 한 5% 디스카운트 하잖아요 경매는 5% 정도 싸게 산 금액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니즈를 좀 반영해서 2천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8억 7,200 정도면 제가 한번 1등을 만들어 드려볼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 8억 7,200이면 우리가 맨 처음에 영상 올렸던 남산타운이랑 네. 거의 가격이 똑같아요. 비슷하죠. 근데 그때 8억 9천이었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남산타운이 좀 더 좋아 보여요. 8억 7,200. 만약에 8억 7,200이면 제 판단에는 행당역 쪽으로 가야 돼요. 행당역. 왜냐하면 여기가 교통도 조금 불편하고 그다음에 학교도 뭐 근처에 붙어있는 학교도 없고 뭐 행당역 편의시설도 행당역 쪽보다 부족해요. 그 행당역 쪽에 가면은 이제 대림이랑 한진이 행당역을 끼고 한 3,000세대씩 되거든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59제곱미터가 한 9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연식도 비슷하고. 뭐 나중에 저희가 리뷰할 때 보면 알겠죠. 네, 대중들의 눈이 어디에 가 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8억 5천 그래서 8억 5천. 예상해 보는데요. 이게 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송 사장님보다 낮게 본 거. 그렇죠. 향후 3회차 입찰일이 7월 10일. 성동구가 워낙 또 요즘에 선호하는 구다 보니까 네. 입찰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3회차기도 하고 네. 요거 7월 10일 날 잘 준비하셨다가 입찰자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뭐 오늘 얘기는 다 한 거죠? 네, 다 했죠.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